안녕하세요. 이양무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예고를 드렸던 숨겨진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온택트 탐방, 그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순서로 모신 회사는 KT인데요. 권영배 위원, 네. 우리가 KT를 첫 번째 순서로 모신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KT 뭐 제일 좋은 회사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전화 예. KT 쓰고 있는데 KT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 같기도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기획한 새로운 이 코너에도 가장 적합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KT의 지승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T에서 IR과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지승훈입니다. 상무님, 제가 늘 그 KT로 이렇게 방문을 드려왔었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은 KT 같이 좋은 회사 모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려고 이렇게 스튜디오도 갖추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글쎄 처음에 그냥 하자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이렇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찾아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긴장은 많이 됩니다. 근데 양쪽에 또 우리 또 자주 뵙는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KT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전화 서비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통신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 새로 오신 구현모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디지털 컴퍼니 그런 건가요? 디지코로의 전환을 선포하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KT를 통신 기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그 IT의 발전이 있고 또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많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나 생각은 많으신데 그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반면 저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을 국내에서 가장 큰 또 가장 최고의 그 경쟁력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의 리소스를 기업들의 니즈를 채워드리고 또 그것이 저희한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디지코에 대한 이제 정의입니다. 대표님께서 작년에 디지코를 딱 선포를 하시고 회사는 차근차근 좀 변모를 해 나갔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소통하시고 있는 상무님께서는 조금 뭔가 애로가 있으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전해드렸는데 조금 힘드신 점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작년 돌이켜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가치주와 성장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시장에서 저희 회사는 가치주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성장 계획 또 그에 따른 그 전략도 말씀을 드렸고 목표와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틀에 갇혀 있었던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주주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개인 주주가 또 작년에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KT를 모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껏 그동안 못하셨던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저희 채널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못하신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디지코로서의 KT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약간 인상적인 그 KT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KT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광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KT 엔터프라이즈 광고를 또 보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KT 광고 중에서 눈에 띄게 잘 만든 광고입니다. 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또 저희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제 여쭤보고 느낌이 어땠냐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이제 11월 달 다 돼서 저희가 이제 고심 끝에 새로 런칭한 이제 B2B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이제 그 저희의 브랜드고요. 여기가 저희 이제 디지코 전환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KT의 B2B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제 전 좀 약간 낯선데 이게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나요? 그 B2B가 이제 사실은 표현이 B2B인데 그
기업 고객입니다. 이 B2B를 다시 열어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큰 이 섹터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업 회선, 텔렉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기업 회선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ATM입니다. 우리가 카드 집어넣고 돈 뺄 때 그 통신망. 그 기계가 누구랑은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네. 허락을 받고 저희에게 돈을 줄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보안과 안정성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또는 그 회사 내에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을 다 묶어서 네. 인트라넷 또 이런 것들을 엮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하면은 그걸 또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AI, 그 다음에 DX,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로 저희는 네. DX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서 B2B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AI DX라고 하는 그 저희 섹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그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까지 KT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동에 이제 네.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저희는 다른 통신사와는 틀리게 그 지역마다 저희의 이제 그 거점이 있고 또 네.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작년 11월 달에 용산 데이터 센터까지 전국에 13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 센터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한 20% 정도 됩니다. 지난 11월 달에 용산 지역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마지막 작년 13번째 마지막이요? 아닙니다. 최근 13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지만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용산에 네. 오픈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오픈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70% 정도의 선입주 고객분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셨고,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전국 지역을 단위로 해서 이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분야도 글로벌 1위인 그 AWS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2위를 기록 중이고요. 이게 뭐 클라우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핸드폰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하시지만 네네. 저희 사진 올리고 클라우드는 뭐 그런 거. 그 B2B의 용도가 많고 저희는 이제 금융이랑 공공 쪽에 이제 많은 타겟으로 그쪽에 이제 네. 제공을 하고 있고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클라우드에서 국내 2위라면 뭐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러니까 KT가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경쟁력의 근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 KT가 지난 11년 동안 기업이랑 공공, 금융 전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노하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또 저희는 남의 네트워크나 남의 시설에다가 저희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 네트워크 위에 저희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올라 앉아 있고 그 위에 저희의 이제 클라우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센터를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돌아가는 그런 거죠. 저희가 어디서 본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KT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뭔가 뭐죠? 그 전화국 이런 거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자산들이 그런 있죠. 데다가 뭔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었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뭐 그게 사실 굉장히 또 큰 저희한테는 네. 장점이고 갖고 있는 이제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졌던 용산 IDC도 보면은 이제 그와 유사한 방법에 그리고 용산 그 땅값도 비쌀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번에 그걸 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액세스가 아니고 네. 그 시설 밑에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 있으면은 그냥 그렇죠. 아무데나 이렇게 서버 그냥 관리해주면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그 전화 국서부터 이제 저희 시설들이 다 네트워크 위에 직접 붙어 있고 그러니까 최근의 상의 상태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데랑 굉장히 틀리죠. 그렇군요. 그 KT가 또 의외로 플랫폼, 컨텐츠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KT 위상 이런 거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TV,
그 다음에 케이블 TV 지금 인수하고 있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 어느덧 KT가 유료 방송 시장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 네. 원래도 1위였죠. IPTV 쪽에서 1위였죠. 네, 그랬는데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IPTV와 케이블 TV는 과거에는 케이블 TV가 대부분이었고 IPTV는 굉장히 작았죠. 근데 이제 이 IPTV와 케이블 TV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케이블 TV는 작아지고 이제 IPTV는 커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입자 기준으로는 1위니까 가장 큰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그 방송 유료 방송 사업자가 되는 거죠. 또 이 유료 방송에도 결국에는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을 하려면 옛날에는 그냥 방송 쏘면은 TV에서 봤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맞아요. 단말기를 통해서 각자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네. 저희는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저희 그 어머님 댁에 가면은 그 기가진이 있거든요. 기가진이. 저희 애가 되게 좋아해. 가서 뭐 기가진이야 뭐 신비 아파트 틀어줘. 뭐 이러면은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그 KT가 제공하는 그런 뭐 미디어 플랫폼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제 AI가 탑재되어 있는 그 셋탑박스인데요. 예. 이제 IPTV의 이제 그 셋탑박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는 또 그 시드니라고 하는 그 모바일 그 OTT 이제 이 서비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스카이라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제 케이블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러네요. A라고 하는 컨텐츠를 볼 때 집에서 보다가 들고 나가서 핸드폰으로 보다가 또 어떤 옆집에서는 또 케이블로 보고 있고 또 어디서는 또 그걸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는 위성으로 볼 수 있고, 이거를 필요한 대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저희밖에 없고, 또 그거를 가장 적절한 방법에 또 필요로 하면은 또 뭐 빌링이라든가 또 뭐 온디맨드라든가 이런 역할을 통해서 다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냥 방송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그 방송의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좀 글로벌 이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의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뭐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일단 넷플릭스는 이제 플랫폼 경쟁력을 완전히 갖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KT도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 이런 쪽을 좀 더 뭔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KT도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그룹사 중에 스토리 위즈라고 하는 그 웹소설과 웹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 본체 안에 있었던 기능을 이제 그 그룹사의 이제 일종의 그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서 분할을 했고요. 이 웹소설 웹툰이 독자적인 이제 IP를 이제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스카이 TV라든가 그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HCN 밑에 현대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더욱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과 저희가 제휴를 통해서 이제 같이 그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방에 지금 벌써 전달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름만 되면은 어떤 그런 그 지금 컨텐츠들이 벌써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선택이 돼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좀 한번 대줘보세요. 그 저희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뭐 위플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그 헬로우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또 그 요리 방송이 있습니다. 그 요리 그 셰프들을 경연하는. 권영배 의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리를 잘 안 좋아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권 의원님한테 그러면은 그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딱 기억하실 만한 그 에로부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에로부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지금 고객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나스미디어라든지 플레이디 이런 이제 미디어 랩사도 지금 다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업체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컨텐츠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KT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랑 플레이디는 TV의 전통 광고가 아니고 이거는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그 나스미디어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 랩사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광고를 이제 유치해가지고 저희 미디어 쪽, 이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 쪽에 이제 광고를 하는 데고, 거기에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검색 광고 이제 대행사로 이제 1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광고 전통 매체, 이 온라인 광고가 전통 매체랑은 좀 틀린 게 전통 매체의 광고는 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뿌리는 그렇죠. 표현이 예, 예. 그게 뿌리는 이라면 네.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래서 네. 이거를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아. 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고 또 이게 KT의 나중에 IPTV 가입자들의 데이터 왜냐하면 이제 셋탑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보면은 또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질 테고 또 KT 모바일의 고객들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정교하고 또 그 고객 타겟팅 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룹사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은 KT 이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IP라고 하는 아까 그 스토리 위즈 네. 이게 이제 컨텐츠의 시작이 되겠죠.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 그다음에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또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의 플랫폼 여러 가입자들과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서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채널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채널, 이런 채널, 저런 채널에서 이런 컨텐츠를 보고 이런 것들이 광고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이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완성됐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 제작과 유통, 송출, 이제 광고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련의 네. 그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한 그 유료 방송 가입자 확대랑 정보를 전달하는 거 말고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서 판이 다른 성장을 보여드릴 네. 계획입니다. 아, 근데 진짜 좀 굉장히 의외의 그런 사업들도 많고 오늘 뭐 저 같은 경우 뭐 나스 미디어 뭐 이런 것들도 좀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 좀 더 약간 좀 뭐랄까 좀 재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재편하면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뭔가 KT의 그런 기업 가치로서 기업 가치가 좀 더 제고되는데 좀 더 도움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내부에 있었던 얘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바깥으로 나온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그 인터넷 뱅크죠, 그 K뱅크가 네. 그동안에 뭐 규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 경쟁사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늦었었던 건 이제 사실인데 작년에 저희 그 그룹사 중에서 이제 금융 쪽에 가장 큰 BC카드가 있는데 그렇죠. BC카드가 결국에 이제 K뱅크의 일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제 구조를 이제 재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K뱅크가 이제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을 위한 네. 지금 그 이제 온트랙이 된 거죠. 또 연말에 저희 그 KTH가 이제 에마우스타라고 하는 또 이 모바일 또 이 커머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합병을 통해서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이제 출범을 또 알렸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올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지금 계속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나오면서 그룹사의 경영 효율은 좋아질 것이고 또 성장도 빨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이 성과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재편을 하시고 나면 결국은 뭐 자산 효율성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IPO도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세요? 예, 그 그룹사 재편은 21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좀 더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확대를 통해서 이제 그룹사에 대한 역량도 강화가 될 예정인데요.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K뱅크를 그 다양한 상품군을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객의 호응을 좀 얻고 나면 또 그래서 또 경쟁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빠르게 성장을 해서 흑자가 저희가 이제 뭐 지금 23년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환이 되고 나면은 2022년도 흑자가 전환이 되면은 2023년도에는 지금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IPO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지금 그룹사 중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그 단순히 임대 분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 개발 또는 ICT 역량을 활용한 자동 빌딩 운영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KT 유무선 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도 나누지도 않고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딱 10자로 오늘의 얘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0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 11자도 예, 괜찮습니다.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 플랫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서 매일 이렇게 그 앱을 누르고 거기에서 네. 채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검색을 하는 것이 사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이제 판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의 기능을 쉽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판이 있다면 그렇죠. 거기에 고객분들은 전문적이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거기에 저희는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채워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같이 드리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저희로서는 그 큰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그 안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AI, 빅데이터, 이제 클라우드 이 세 개가 큰 축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도와드리고 그것이 저희의 디지코의 큰 역할을 하는 이제 중추적 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저희가 더욱더 공고히 기업이나 고객분들에게 기업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성장에 대한 원동력이 되면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은 텔코에서 왜 디지코였는지 또 그 디지코를 통해서 정말 그 사회 또는 그 기업의 그 환경이 많이 바뀌고 이것이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요.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성장의 또 그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냥 통신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코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숨겨진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온택트 탐방 KT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매출은 별도 기준으로 9년 만에 15조 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와 55%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을 보면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한 기업 대상 B2B 사업들의 본격적인 확대가 있었고 또한 기존의 유선, 무선, TV 등 캐시카우 사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비용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작년 5월 3년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배당은 전년 대비 250원이 증가한 이게 퍼센트로는 약 22.7% 정도 되는데요. 1,3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자사주 3천억 원을 매입 발표하였고요. 올해 KT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25조 원 이상, 별도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 별도 영업이익 1조 원 목표를 달성하고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